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복 많이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위태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도 알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껴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공상과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요즘은 이 동물들이 돈을 벌어서 인간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에는 그와 같은 유명한 동물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 요즘은 동물들이 돈을 벌어서,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 유튜브를 봐가지고 구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돈을 벌어서 그걸 올리는 인간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예. 이 월세를 내면서 가난하게 살던 주인을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하여 70평이 넘는 집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의 50평은 동물들이 사용하며 주인은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살게 하는 그런 믿지 못할 현실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이야기는 더 이게 사실 절실한 이야기인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냥 동물들이 재밌게 놀고 또 동물들의 그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본받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이 동물들이 단순히 먹고 노는 그런 짐승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름대로 동물들도 머리가 있고, 그것도 IQ가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있고 또 인간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인간한테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를 보은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동물들의 보호는 나름대로 있었지만 요즘처럼 온 지구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 안 알려졌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저 먼 나라에서 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만 올리면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정보망을 통해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누구나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길고양이를 주워서, 길가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양이를 주워서 기른 어느 주인의, 그 주인이 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고양이가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주인은 그 고양이가 자신의 아들을 구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쏜살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CCTV를 보고 고양이가 옆집에 개를 물리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럼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입니다. 저 고양이의 이름이 타라입니다. 타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제레비입니다. 지금 제레미가 저 개한테 물려가지고 소리를 쳤을 때 그때 갑자기 쏜살같이 고양이가 달려와서 개를 물리친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너무나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는 뛰어가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머리가 있습니다. 다시 접근 못하게 멀리 쫓아버린 겁니다. 네, 지금 저 다리입니다. 다리. 그 아들의 다리를 저렇게
걔가 물어서 10방울 이상을 꾸몄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그 물린 다리를 10바늘 이상 꿰맸지만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 얼굴이나 목을 물었어 봐요. 그때 쏜새같이 달려와서 고양이가 구해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에 비하면 순수성이 없고 또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는 그런 허황된 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그 중에 가장 한심한 꼴은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 정치가들이 지금 현재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올바른 인간이 없어요 지금. 이북은 핵무기를 만들어 남한을 우습게 보고, 사실은 저 거지 같은 인간들이죠. 저 거지 같은 나라에서 핵무기 하나 만들었다고 우리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남한을 우습게 보고 마치 자기네 속국인 양, 지금 속국처럼 생각해요. 우리를 속국인 양 생각하는데, 이 한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그에 맞설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 살겠다고 되도 않는 싸움을 하는 꼴을 보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저렇게 짐승들도 자기 편을 알고 자기 편을 구하고 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돼먹은 게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이 누구네 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사람은 눈앞의 세상을 바라보며 또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눈앞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이북을 찬양하는 인간들, 그것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꼭 쟤네들은 저렇게 당해봐야지 알겠어요 저거를. 또 반면에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엉뚱한 거짓을 꾸며대는 미친 짓도 할 수 있는 한심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 생각을 현실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되는데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 거짓에 놀아나는 대중들을 보면 옛날에 중국의 노자가 왜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웃기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남한과 그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이북에서 파견 나온 정당인지 알 수가 없고, 또 그에 맞서 싸우는 야당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지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꼴을 보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라한테 배워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럼 머릿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서로 적을 만들어 가지고 지가 하겠다고 그러니 IQ가 짐승만도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인간은 새빨간 거짓말로 또 자기 거짓말 세계가 헛토피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신나간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꼴을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디 나가 자빠져 있고 또 이제 종교인들도 앞에 나와서 한다 그러고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이북을 보세요. 이북을.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보고 제대로 들은 것을 통해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 하더라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요즘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저 김정은이 총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 저것들이 다 좋다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지뢰도 다 제거했다는데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다 쏴 죽여버립니다. 저것들은. 지네들하고 맞지도 않고 이것들이 오면 물 흐린다 그래서 자기 위험하다 그래서 다 쏴 죽입니다.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짐승들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걔들은 속을 안 썩이거든요. 배신과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동물들은 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이라 해서 모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을 배신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을 어린아이처럼 쌓아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뭐 안경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저것도 끌어안고 다녀요. 그것도 좀 우스운 꼴입니다. 사실은. 예.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어린아이처럼 쌓아안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을 보고 또 즐겨 찾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면 언젠가 그것이 들통나 망하게 됩니다. 그 헛도표라고 하는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주 머리가 자동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근데 IQ는 낮은 겁니다. 그게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안 맞는 말을 또 모르고 거기 가서 또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해요. 언젠가 그런 거짓말들은 새빨갛게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현실을 속이지 말고 현실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면 화를 입습니다. 언젠간 화를 입지만 사람을 위해서 현실에 충실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결국 현실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끝내는 현실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되고 또 헛된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은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헛된 사람들은 여러분을 속여도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이 감사한다는 것, 고마워한다는 것은 일종의 복입니다. 고마움은 여러분들께 복이에요.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고맙죠. 싫은 것이 아닌다면 다 고마운 겁니다. 그럼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복이며 또 그렇게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 영혼 안에 있는 감사는 또 다른 감사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모르면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빈곤하게 살지만,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인색하고 빈곤하게 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감사한 세상은 점점 더 불어나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고마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고마워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럼 각인된 영혼은 또 그런 일을 불러들여 옵니다. 이 세상과 우리 마음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마음은 파동이고 물체는 입자고, 입자와 파동은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엔 이것이 신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도 바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것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넉넉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도 나랑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이 세상은 같다라는 마음이 생겨야지 넉넉해집니다. 아끼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넉넉하다 그래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하고 넉넉한 마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는 것을 모두 소중하게 간직하지만, 고마우면 소중하죠. 그러면 소중하게 간직하지만, 아낀다고 하면서 인색하게 굴면 세상이 여러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색하게 굴면 세상은 금방 눈치를 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복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세상으로부터 풍요를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베푼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겨. 자기도 몰라. 근데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일이야. 그렇게 생기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베푼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현실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 상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현실을 이끌고 가지도 못해요, 지금. 때문에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은 해? 헛도피아야, 헛도피아. 그런 사람은 또 원래 그렇게 헛지랄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도 하느님으로부터 정말 하느님이 있듯이, 그런 사람은 너는 그래 다음에 너는 가서 허튼 짓을 할 거니까 너는 헛씨로 태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성도 헛씨예요, 헛씨. 얼마나 그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일맥유연하게. 그렇게 헛지랄을 하는 사람은 태어나도 부모도 헛씨를 만나가지고 헛씨입니다, 헛씨. 그래서 헛도피하라 그러고 있어요, 지가. 이 말은 당연하면서도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사실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생각은 망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헛지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그 심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을 위해서 자신의 심정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심정을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또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정을 마치 현실인 양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실과 심정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과가 한 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과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50개, 그리고 그 옆에는 100개가 있습니다. 단지 사과는 그렇게 여기저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는 심정은 다릅니다. 사과 하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30개 정도는 가지고 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3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저걸 내가 가져갔으면 하는 심정이 생긴다, 이거예요. 또 50개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또 100개는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과는 그냥 사과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30개 정도 가져가면 먹기가 좋겠다. 50개는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 100개는 너무 피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있는 현실은 아무렇지 않은데 느끼는 심정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개를 선택을 해요. 다 가져가도 되고 하나도 안 가져가도 되고 자기 마음껏 가져가도 되는데 꼭 여러분들은 나눠 놓으면은 30개짜리를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심정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심정은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토요일이 되면 시내에 나가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저기서 태극기를 들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부터 태극기 부대는 길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길바닥에 서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들고 다니면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실 없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틀림없이 그들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일종의 정치입니다. 그렇게 정치가 될 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저렇게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하는 결과는 미리 결과를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결과를 위해서 시작해야 돼요. 결과를 향해서 하지 말고 결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건 결과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30년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길바닥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저거 하는 사람들은 이 내 강의를 들으면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결과를 갖고 해야 되는데 결과를 향해서 하기 때문에 내내 또 다음 주에 추우나 더우나 그냥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의 뜻을 잘 모릅니다. 결과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향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향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늘이 내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야죠.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은 먼저 마음속에 결과를 품고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를 품지 않고 결과를 바라고 하면은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이것을 모르면 바라는 결과와 상관없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머리를 깎는다든지, 예, 좀 보세요. 왜 저렇게 머리 깎는 거예요? 머리 깎는 거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든지 아니면 죄 지으면 머리 깎아요. 저 사람은 죄진 사람들이에요. 할 결과를 품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 죄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머리 깎는 거예요. 저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 아니면 저거 깎으면 뭐예요, 저거? 아, 참. 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머리 깎는다든지 아니면 또 자유민주주의를 떠내보내는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하는 따위가 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왜 근조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떠내보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에요? 떠나보내겠다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저렇게 떠내보냈으니까 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저 사람은 뻑하면 병원 가서 누워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도서관 관장이나 해야 된다니까요. 저런 걸 또 무슨 당 대표라고 만들어 놓고. 때문에
바라는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충분히 생각하여 그 결과가 현실이 되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있는 거예요. 그 앞뒤를 잘못 계산해서 하면 밤낮 저런 꼴이 돼요. 이 말은 진리에 가까운 행동 규범이지만 현실을 모르면 이 또한 심정으로 받아들여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이 내 말을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내비게이션인데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으로 듣지 않고 그냥 말로 들어요. 왜냐면 나와 같은 경지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결실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실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결실을 향해서 하면 밤낮처럼 쓸데없는 짓이네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했더니 이제 또 장례식 치러서 보내버렸어요. 본인이. 물론 풍자겠지만 풍자에 본인이 저렇게 껴있으면 저게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안중근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네, 저 사람 안중근입니다. 그래서 눈알도 초롱초롱하죠. 물론 안중근이 독립을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이 독립해줄 리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독립될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안중근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된 원흉,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함으로써 이토 히로부미가 저 아저씨입니다.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 일본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눈앞에서 만든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행동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나라를 되찾겠다는 명분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꾀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안중근은 저 사람의 죄명을 뭐라 그랬느냐? 대한민국의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왕을 퇴위시킨 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빼앗은 죄. 정권을 빼앗아서 일본으로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또 식민화를 꾀하며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 등 15가지 조항을 들어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으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어요. 물론 죽이기 전에 선포한 게 아니죠. 죽이고 나서 선포했죠. 죽이기 전에 했으면 잡히죠. 이렇게 안중근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왜냐면 벌써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힘이 영혼에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 행동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미 죽인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명에 의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결과를 갖고, 그리고 안중근은 하얼빈으로 나간 겁니다. 중국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에게 저격당해 죽은 것입니다. 총알 한 방에 날아갔어요. 저렇게 결실을 마음 안에 품고 행동을 해야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결실을 향해서 가면 그냥 태극기만 들고 또 자꾸 다니는 거예요. 태극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성공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여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하고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안중근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나라를 되찾는 결과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럼 벌써 하늘의 기운이 바뀝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한 순간 안중근의 생각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중근의 생각은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렇게. 그리하여 우리는 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그 결과를 마음에 품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분명한 결과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야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죽는다는 것은 안중근한테는 복이죠. 그것은. 예. 물론 안중근 자신도 그래서 결국은 죽었지만 안중근은 복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꼭 사는 것만 복은 아니죠. 죽어서도 복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명은 모두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를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원칙. 이것이 한마디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내 말이 일종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지켜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결실이 맺어져요. 심정만 갖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심정은 망상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걸 지키는 길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심정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이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현실로 생활화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는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눈앞의 현실이 그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체는 현실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런데 현실하고 맞질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 실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몸 밖의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과 현실 세계는 같은 입자와 같은 파동이라고. 그래서 같이 작용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몸 밖의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마음에는 반드시 걱정과 만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 밖의 세상에 뺏기면 좋으면 만족, 아니면 좋지 않으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만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면 걱정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러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걱정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걱정이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산다고 해서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또 이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고 하면서. 이 만족이 일어나면 그 만족은 또 있는 대상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곧 불행이 와요. 여기 이제 사는데 어려운 방법이죠. 어려운 길이지만 만족도 해서는 안 되고 또 걱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마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별개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먼저 마음에 분명한 결과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결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마음의 결과를 갖고 결실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나한테 끌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딸려가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여 원하는 분명한 결과를 세상에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절실한 그 결과를 세상에 여러분들이 내보내면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은 결과를 현실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끌어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오느냐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끌어와요. 어쨌든.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 현실을 장악하는 최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끌어오는 것은 양자 물리학 같은 것이 전부 다 입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원하는 것이 전부 다 같은, 거의 같은,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현실을 끌어옵니다. 우리는 끌어오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끌어오는 힘은 싸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싸이파워를 몰랐을 때는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럼 죽습니다. 이건 병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꿈꾸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것이 다른 점이에요. 사이파워와 기도가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이파워는 현실의 입장에서, 우주의 입장에서 우주를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현실을 장악하는 최선의 복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